성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4월 8일 금요일 아침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성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의 한태호입니다. 자, 원주 지역이 오늘 낮 기온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 포근함을 넘어서 이제 따뜻한 느낌이 들겠는데요. 또 내일부터는 기온이 더 오름세를 보이겠고 주말엔 5월 중순 정도의 따뜻한 날씨 찾아오겠습니다. 또 내적 지역 곳곳엔 4월째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죠. 이런 가운데 전국적으로 산불 위기경보 경계 단계가 발령 중입니다. 산불 등 또 화재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이 원주 중앙공원 근린구역 2구역에 신축 사업을 두고서 이곳의 부대시설 어린이 회관에 걸린 문제를 두고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 어제 이어서 오늘 원주시 담당 직접 연결해서 이야기 듣는 시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주간의 도내 정치 이슈 점검하도록 하겠고요. 또 지난 6일 개막한 원주 어르신 사당체육대회 현장 분위기 전해드리도록 하죠. 4월 8일 금요일 성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를 포함한 지역의 수건사업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과 함께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6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열렸던 17개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최무승 강원도지사의 강원특별자치도 설치와 정부 주도의 자치분권 필요성이 건의돼서 윤석열 당선인은 지역의 공약 및 지방 분권에 대해서도 분명하고 구체적인 성과를 내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강원대학교가 교수를 채용하면서 지원자와 교직원 간의 친인척 관계를 사전에 파악하지 못해 부실 검증 논란에 휩싸였고, 이에 국립대 교수 채용 시스템의 허점이 드러나면서 교육부는 지난 6일 전국의 36개 국공립대에 국립대학 교원 공정 채용 가이드를 배포하면서 전국의 교수 채용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교육부는 이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채용 과정의 인적 정보 제출을 최소화하고 블라인드 채용을 유도하라고 지침을 내렸고, 또 대학이 심사위원회 제척 등을 위해서 지원자들의 인적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네, 민간공원 특례 사업으로 추진 중이죠. 원주 중앙근린공원의 2구역, 이곳의 또 중요 시설 중 하나였던 어린이 문화예술회관의 건립이 취소되는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좀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이것은 또 이 구역에 지어질 예정이죠. 이 아파트 분양가와도 또 연관되어 있는 것인데 좀 전반적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시청 공원녹지과의 박원호 공원녹지 과장 연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예, 안녕하세요. 박원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중앙근린공원 2구역, 이곳이 이제 그 1구역이 포스코 아파트가 지어졌었고요. 네. 이 구역이 이제 그 법원 건너편, 네. 무실등 롯데시네마 이제 그 주변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예. 자, 이곳에 이제 그 2020년부터인가요? 공원 이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전반적으로 이제 어떻게 이제 사업이 진행된 것인지 좀 간략하게 먼저 설명부터 해주시죠. 네, 이 장기 미집행의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일몰제가 이제 시행됨에 따라 도시계획 시설 결정 실효를 막기 위하여 2020년도 4월 중앙근린공원 개발 주식회사와 민간공원 특례사업 협약을 체결해서 재해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심의 등 행정 절차를 완료하고 지난해 10월 토지보상을 완료함과 동시에 공원조성공사에 착공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비공원 시설인 공동주택의 분양 승인을 앞두고 전체 사업의 협약 변경을 추진하여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받았고요. 예. 이번 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변경 협약을 체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이 협약 변경의 주요 내용 중 하나가 이 문화예술회관 건립 내용이 들어가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 공원위원회에서 이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취소를 이제 정리했고요. 네. 최종적으로 또 도시계획위원회도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그 시 집행부 특히 이제 공원녹지과와 이제 사전에 좀 논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이런 결론을 내린 겁니까?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보통? 그런 건 아니고요. 예. 저희가 이제 그 어린이관 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공원 전반적인 그 물가 상승에 따른 건축비 변동이라든지 그 옹벽 공사라든지 네. 또 그 설샘 초등학교 그 증축 공사비 같은 이런 제반 여러 사항들을 포함해서 이제 위원회에 올렸는데 네. 그거를 이제 토의하는 과정에서 이제 건축 그 사업비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논의를 이제 해서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공원위원회 자체적으로 이게 여러 가지 건축 비용 등의 부담이 커지고 이것이 분양가 상승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이 사업을 좀 축소해야 되겠다. 이 자체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다는 겁니까? 예, 그렇죠. 도시공원 이제 위원님들이 이제 그 회의에서 네. 이제 토론의 결과가 이제 그 제척으로다가 이제 사업비 축소가 된 것입니다. 네. 이 공원위원회 또 도시계획위원회 구성원분들은 좀 주로 어떤 분들이 이제 구성이 되는 겁니까? 예, 이게 도시공원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는 원주시장이 위원회에 위임하는 공원 녹지와 이 도시계획 시설 결정 및 변경 등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와 자문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예. 여기에는 시의회 의원님과 공무원, 교수, 기타 공원 도시계획, 토지이용, 환경이나 건축, 교통 등 도시공원과 도시계획에 관한 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지역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이 구성원을 좀 외부에는 공개되지 않나 봐요. 구성원이 공개되어 있지는 않은데 네. 그 인터넷에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대부분 어떤 그 건축사나 교수나 이런 분들이 포진된 거를 알 수 있는 자료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좀 많은 분들이 지적하는 것이 이 원주 같은 경우는 어린이 좀 전용 공간이 좀 많이 부족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중앙공원 이 구역에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한다고 했을 때 좀 기대도 많이 했었는데 네. 이 분양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것을 취소한다. 너무 쉽게 좀 결정한 것이 아니냐라는 또 지적도 많이 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너무 쉽게 그렇게 한 건 아니고요. 예. 이 민간 특례 사업의 특성상 민간 공원에 투입되는 각종 사업비가 이 공동주택 사업의 분양가로 바로 메꿔주는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전체 사업비의 상승은 곧 공동주택의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는 곧 입주를 계획 중인 시민들에게 재정적인 부담으로 적용되고 앞으로 원주시 아파트 분양가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 도시공원 실효가 되면 도시의 난개발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민간공원 특례 사업의 취지에 발맞춰서 대규모 이 개발을 지향하고 기존 녹지의 훼손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이런 결정을 공원위원회에서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화예술회관의 건립 비용이 180억 원 정도로 책정돼 있었거든요. 네. 이 아파트가 지어지면 997가구였나요? 네, 997가구입니다. 예, 1000가구라고 하죠. 네. 그러면은 만약에 이것이 취소가 되면은 180억 원 이제 1000가구니까 네. 한 1,800만 원 정도씩 한 가구당 분양가가 내려진다. 좀 이렇게 좀 정리가 되었다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이제 어린이 문화예술회관 시축비가 이제 기타 부대 비용을 포함해서 한 180억 원 정도 되고요. 네. 기타도 또 이제 늘어난 것도 있습니다. 이 솔샘 초등학교 증축 공사비 거기 이제 아파트가 들어오면 이제 인구가 늘어나는 바람에 초등학교 이제 증축도 내기도 하고 또 주변 도로 확장도 되고 그리고 이제 토지 보상비도 한 100억 이상 더 들어갔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네. 물가 상승에 따라서 건축비나 이런 제반 이런 그 경비가 변경을 포함하면 그 당초 그 사업체가 제안한 금액에서 총 한 평당 100만 원 정도 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뭐 조만간에 뭐 7월에 좀 분양 일정이 잡혔다는 얘기도 있고 또 연말에 할 것이다라는 예상도 있습니다만은 네. 다들 좀 추산하는 그 분양가가 있거든요. 네. 이거 만약에 그 높게 잡으면은 굉장히 좀 비판을 많이 받을 것 같기도 하고요. 이건 아무튼 뭐 업체 측의 입장이니까 그렇고요. 네. 그러면은 애초에 좀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이 공원 사업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 원주시의 전체적인 어떤 그 청사진을 그리는 사업 중에 하나인데 네. 이 사업 분석이 좀 제대로 된 게 아니냐, 되지 않았느냐, 라는 또 비판도 있습니다만은 뭐 원가 상승 때문에 결국은 중요 시설을 포기한다. 좀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원주시에서는 이제 최초 사업자의 제안에 대해서 이제 사업 계획과 이제 사업비, 자본 조달 계획이나 재무상 검토에 대해서 종합적인 전문기관의 의뢰를 통하여 사업성을 분석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었으나 이 토지 보상비의 증가와 2020년 말부터 시작된 이 건설자재 비용의 급격한 상승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전체 사업비의 상승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어제는 그 해당 지역구 시의원과 이제 저희가 이야기를 했고요. 네. 또 이제 시장 유력 후보자들도 지금 이 부분 계속해서 입장을 내고 있는데, 네. 뭐 여러 가지 그 사업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포기한다. 그렇다면은 네. 이것은 그냥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원주시의 자체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이 사업을 계속해서 진행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또 목소리도 많이 있습니다. 이건 불가능한 겁니까? 아닙니다. 이게 이제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에서 이제 도시공원이 이제 도심공원이 없어지는 실효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민간 특례 사업으로다 이제 이걸 추진하는 것이고요. 네. 이게 이제 실효된 거에 대해서 인근 주민들의 실망감에 대해서 저희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어린이 문화예술회관 부지는 공원의 특성을 살려서 일단 잔디 광장 등의 이제 공원으로 조성해 놓고 예. 이제 그 어린이문화회관 건립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과 유지 관리 비용 등 이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추후 원주시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네. 전체적인 그림이 그려졌군요. 현재 그 문화예술회관 부지는 일단 잔디광장으로 만들어 놓고, 네. 추후에 상황을 봐서 원주시 예산이 투입되어서 회관 건축을 논의할 수도 있다라는 정도로 이제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원위원회에서 이제 이 부분이 이렇게 논의가 되었고요. 이달 말쯤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제 확정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네. 뭐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은 다 정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예, 일단 도시공원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하는 게 이제 도시공원위원회에서는 이제 공원 시설에 대해서 심의를 하게 돼 있고, 네.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이제 공원 시설에서 바뀐 거에 대해서 그 사업비 내용 같은 거를 이제 정리해서 변경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어려운 질문 좀 잘 답변해 주셨고요. 네. 이렇게 되니까 좀 더더욱 중앙공원 2구역이 제일 풍경제 과연 분양가를 어떻게 좀 산정할지 더더욱 기다려집니다. 궁금해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잘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원주시청 공원녹지과의 박원호 공원녹지과장이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네, 동네 정치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일보 정치부의 이하늘 기자 연결하도록 하죠.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강원도지사 선거 좀 굉장히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어요. 더불어민주당의 강원도지사 공천 신청 접수가 어제까지였는데 예비 후보였죠. 원창목 전 원주시장도 공천을 신청하지 않았고요. 한 명도 신청하지 않았는데 이광재 국회의원의 전략공천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지금 이렇게 봐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지난 12년 동안 강원도정을 집권해왔었던 더불어민주당이 강원도지사 선거 후보자 공모에 나섰는데 단 한 명도 신청하지 않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방선거 구도도 함께 크게 출렁이고 있는데요. 그동안 6일 지방선거 강원도지사 후보군으로 거론됐었던 인물들은 대통령 선거 이후에 자취를 감췄고 예비후보로 나홀로 등록했었던 원창목 전 원주시장마저 등록 마감일인 어제 오후 불출마를 전격 선언한 것인데요. 민주당 중앙등 공관위가 어제 오후 6시 광역단체장 공천 신청 접수를 마감한 결과 도지사 공천 신청자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원창목 예비후보자가 공천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을 됐었으나 접수 마감 직전인 어제 오후 5시쯤에 도지사 선거 후보 공모에 응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불출마 입장을 밝혔습니다.
밝힌 것인데요. 그는 당원과 지지자 그리고 지역 주민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지방선거는 도지사 후보가 총사령관의 역할을 하면서 당의 승리를 이끌어야 하는데 오히려 제가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에 밤잠을 이룰 수 없었다. 고민을 거듭하다가 강원도지사 공천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또 지지도가 상승세를 탄다면 충분히 해볼 만하고 내가 당과 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도 도움이 되겠지만 선거가 한참 진행됐는데도 오르지 않았다면서 오히려 이광재 의원의 지지율은 내 기록의 3배 정도 높게 나왔고 다른 지선 후보들에게 내가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은 민주당 출신 그 도지사가 뭐 3선을 연임했고요. 또 현재 도의회도 압도적으로 민주당 그 의원들이 구성을 이제 분포를 이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런데 이 도지사 공천에 단 한 명도 신청하지 않았다. 정말 많은 변화를 느끼게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자연스럽게 이광재 의원의 전략 공천 차출 가능성 좀 점점 그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원 시장마저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이광재 차출설이 점점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추가로 거론되는 지금 현재 인물이 딱히 없는 데다가 중앙당 차원의 전략 공천 가능성도 열려있기 때문에 차출 현실화에 무게가 쏠리는 분위기인데요. 이광재 의원의 경우에는 어제까지는 본인의 차출설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6일에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자격으로 진행했었던 기자회견에서 이에 대한 질문을 받았지만 원창목 전 원주시장이 열심히 하고 있다, 잘 될 것이라면서 즉답을 피한 바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원 전 시장이 이미 예비 후보로 뛰고 있는 데다가 출마에 따른 보궐선거 실시 등 여러 가지 사안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만큼 차출설에 전을 그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어제 원 시장의 불출마 선언으로 민주당 도지사 공천 신청자가 단 한 명도 없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상황이 급변을 하니까 전략 공천 가능성도 함께 더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네, 오늘이 8일인데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향후 일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지금 현재 민주당은 후보 신청 결과를 토대로 공관위원회 회의를 열고 재공모 기간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공천 신청자가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에 당원 당규에 따라서 추가 공모를 하게 되고 또 추가 공모를 통해서도 신청자가 없으면 전략공천위원회에서 후보자를 찾는 과정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추가 공모가 이뤄지더라도 실제로 주자가 나타날지는 미지수인데요. 현재 민주당 내에서는 대선까지 뒷마당에 판을 뒤집을 수 있는 카드로 거론되고 있는 인물은 이광재 국회의원이 유일합니다. 민주당이 지금 현재 이달 말까지 공천을 완료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만큼 늦어도 20일 전후로는 이광재 의원의 실제 차출 여부가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 또 원주 갑 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가 또 이제 보궐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또 여기에 원창목 전 시장이 후보자로 나설 수도 있다는 또 가능성도 예전부터 제기돼 왔었고요. 이 교통 정리론이 예전부터 이제 이야기가 돌았었는데 실제로 좀 가시화되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국민의힘 강원도지사 후보로 김진태 전 의원 또 황상무 전 KBS 앵커 2명 이 공천 신청이 있는데 이 두 사람으로 이제 압축이 되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둘은 지금 현재 본격적인 당내 공천 경쟁에 나섰는데요. 김진태 예비후보의 경우에는 어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찾아서 안철수 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강원도 현안 해결을 위한 새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했습니다. 김 예비후보는 윤석열 정부가 지방시대 정보를 표방하면서 국가균형 발전과 공정한 사회 조성을 내세운 만큼 반도체 미래도시 원주 유치 등의 강원도 현안을 국정과제로 반영해달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또 지금 현재 신축을 추진하고 있는 강원도청은 이전 사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강릉 경포호의 국가정원 승격 등 공약도 제안 내용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공약 중에 하나죠. 삼성반도체의 원주 유치. 이것은 뭐 도지사만이 아니고 또 원주시장 선거전에서도 뜨거운 이슈가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 황상무 전 KBS 앵커 어제 원주를 찾았군요. 네, 그렇습니다. 황 전 앵커 같은 경우에는 어제 원주권의 공약을 발표했는데요. 건전한 지방자치 실현과 지역자금 선순환을 통한 소득 역외 유출 방지와 중소상공인들의 안정적인 금융 지원 그리고 균형 발전을 위해서 강원권의 지역은행을 설립하고 원주에 본점을 설치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또 이날 방곡동 옛 종축장 부지에 문화예술과 복지 기능을 갖춘 강원 도립예술의 전당을 신축해서 강원 남부권의 도민들과 함께 소통하고 또 문화복지를 확충할 것을 또 약속을 했는데요.
한편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오늘부터 후보자 면접과 심사 후에 14일 경선 후보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하죠.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강원일보 정치부의 이하늘 기자였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지금 시각이 8시 51분이고요. KBS 원주방송국의 성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지난 수요일부터죠. 원주시 어르신 사랑체육대회가 진행 중입니다. 이 코로나19 때문에 중지되었다가 3년 만에 다시 시작되었다고 하는데요. 오늘 그 현장 분위기 전해드리겠습니다. 추인의 리포터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원주시 어르신 사랑체육대회가 개막했는데 행사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지난 수요일 원주시 어르신 사랑체육대회가 시작됐습니다. 오는 5월 14일까지 한 달간 9개 종목의 체육대회가 진행되는데요. 코로나로 진행되지 못하던 행사가 3년 만에 다시 열린 만큼 현장의 분위기는 들떴습니다. 9개 종목에서 동호회 활동을 하는 1,275명의 어르신들이 경기에 참여하는데요.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해 준비된 행사입니다. 개회식 후 테니스 경기를 시작으로 체육대회가 시작됐는데요. 고령화 시대의 어르신들의 신체 활동을 권장하기 위해서 어르신 중심의 체육대회를 개최해 노인층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제공하고 활기찬 여가 문화를 정착하는 데 대회의 의미가 있습니다. 오는 5월 열릴 한마음 대제전에서는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남녀노소 모든 종목에 참여할 수 있는데요. 원주시 체육회 이수영 회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본래 매년 어르신 사랑 체육대회를 개최를 하는데 이번에 2022년 원주시 어르신 사랑 체육대회는 3년 만에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그 9종목의 어르신들이 많이 생활체육 동호인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9종목의 어르신들을 특별히 이제 저희가 공경을 하고 어르신들의 건강을 이렇게 옆에서 받쳐드리는 이런 의미에서 어르신 사랑 체육대회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개 종목에 1,275명이 오늘은 이제 파크골프 대회하고 토요일은 이제 게이트볼 그리고 그 다음에는 축구, 배드민턴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며칠간 각 종목별로 대회를 치릅니다. 네, 수요일에 이 대회가 시작이 되었는데 3년 만에 또 열리면서 많은 분들 반가워하셨을 것 같습니다. 현장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네, 어제 오전 10시 원주시 태장동에 위치한 파크 골프장에서 파크골프 경기가 있었는데요. 이른 시간임에도 소풍을 나온 것처럼 많은 어르신들이 모여 화기애애하고 북적북적 활기찬 분위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300여 명의 동호회 회원 어르신들이 현장에 참여했는데요. 어제 대회는 4명이서 조를 이뤄 4인 1조로 진행됐고 순위를 매겨 소정의 상품과 함께 수상까지 이뤄졌습니다. 경기 시작 전부터 골프 연습으로 우승을 준비하는 분들도 많았는데요. 체육대회에 참여한 어르신들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날씨도 좋고 기쁜 마음으로 지금 1등이라도 하자, 아니 1등 하자 그런 마음으로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건강에도 굉장히 좋고요. 또 이제 같이 치시는 분들하고 유대관계도 너무 좋고, 그래서 이 운동이 굉장히 행복해요. 또 저희들한테는. 네. 원주시에서 또 이만큼 이제 많이 지원도 해주고 서로 내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너무 좋고 하니까 여기에 적극 참여하셔서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원주시 어르신 사랑 파크골프 대회인데 대회에서 이제 한건 입상한 분들 다 시상도 하고 우리 한마당 축제처럼 이렇게 하는 우리 이제 동호회가 우리 현재 회원이 한 700명 가까이 돼요. 그중에서 이제 각 분회가 있는데 18개 분회별로 해서 한 분회에 한 클럽에 그걸 클럽이라 그래 한 40명 내지 50명씩 조직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전체 회원은 한 700명 정도 되고 거기에 18개 클럽으로 나눠져서 이게 관리를 하고 운영하고. 네, 야 요즘 날씨 정말 봄 날씨 정말 환상적이지 않습니까? 이럴 때 펼쳐지는 어르신 체육대회 아주 정말 즐거운 분위기가 또 연상이 되는데요. 또 이제 어르신들의 어떤 삶의 만족도를 위해서도 이런 그 신체 활동 또 공동 생활 정말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만은
지금 남은 일정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네, 오는 토요일에는 관설동 실버족구 경기장에서 족구 경기가 예정돼 있습니다. 5월까지 한 달간 원주 곳곳에서 경기가 이어지는데요. 족구, 게이트볼, 궁도, 축구, 바둑, 탁구, 배드민턴 경기가 이뤄집니다. 즐거운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체육 활동을 하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동호회 종목 중에 관심 가는 분야가 있다면 원주시 체육회에 연락해 동호회 활동에 함께해 내년에 열릴 어르신 사랑 체육대회에는 함께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운동으로 일상의 활력을 더하고 싶으신 분들 좀 연령에 관계없이 모든 분들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원주시 체육회에서 좋은 정보도 얻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추인의 리포터였고요. 자, 4월 8일 고미래 함께했던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행복한 주말 휴일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 다시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